네, 여러분이 오늘 꼭 보셔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종목 문앞까지 TV앞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오늘도 든든한 배송기사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리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리뷰이자 오늘의 시장을 좀 관통하는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리뷰 종목으로는 리노공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제 잘 갔습니다. 근데 어제는 뭐 다 같이 잘 갔으니까요. 이건 차차 한다면 또 간밤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좀 불러일으키는 우려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또 빠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는데 리노공업을 잘 생각해보면 지난 검었던 화요일 수요일에 잘 버텨줬단 말이죠. 오늘 또 잘 버텨줄 수 있을까요? 대체로 정말 이거래일 동안 하루만 이거래일 동안 20%확 하고 밀릴 때 네.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 버텨줬어요. 테크윙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이요. 근데 테크윙은 좀 의구심스러운 일이 있기는 했죠. 네. 너무 좋은 뉴스 나오기 전에 거래량이 확 들어왔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와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우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키 맞추기로 버텨줬어요. 그 연유는 뭐였다? 일단 대외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코스닥 ETF 자금이 유입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물론 2차 전지도 바이오도 있지만 최근 시장 트렌드에서 아직 덜 올라왔었던 쪽들이 바로 장비주였었잖아요. 그래서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리노공업 그리고 테크윙, PSK 홀딩스와 같은 종목들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러면은 이날까지는 우선적으로 홀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까지요? 이날. 네. 언제죠? ETF 상장날 전까지. 아, 1차 ETF 상장이 10일에 있고요. 그리고 2차 ETF가 17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단 선행적인 패시브 자금과 기대감에 대한 기대감 유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홀딩 전략을 펼치시면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를 설정해 드릴게요. 14만 원 그리고 일단 11일 정도까지는 홀딩을 해보자. 상장 이후의 흐름까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홀딩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시면서 원래 오늘 야간 시장에서도 선물이 한 4% 빠졌어요. 네. 요새 시장이 좀 선물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긴 하죠. 아니 무슨 미국 시장이 뭐 한 3, 4%막 급락 폭락을 했나? 아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수물단에 있는 섹터들 지수의 흐름이 지금 불안정스럽다라는 겁니다. 불균형 형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한번 나오면은 급격하게 쏟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가총액 상위나 코스피와 코스닥 대비해서 좀 높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체크해 보시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아직 키 맞추기 종목군들과 이외의 섹터로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유가에 대한 우려감 아니요. 저는 우려감보다는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수혜 종목이 뭐냐 다음을 계속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다음 오늘도 눌렸을 때 노려보셔야 되는 섹터 준비해 왔으니까요. 바로 키워드 확인하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제는 다 같이 올라서 종목을 좀 고르기가 힘들었다면 오늘은 또 눌렸을 때 적당히 들어가 봐야 할 종목을 고르기가 참 어려운 시장일 것 같습니다. 키워드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꾸준히 강조해 주시는 또 키워드가 있어서 여기 안에서 오늘 들어간다면 어떤 종목을 보실지가 참 궁금해요. 에너지입니다. 거의 지금 내내 이번 주 내내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좀 감추려고 했어요.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예, 제가 단어를 중간에 헷갈렸네요. 자 그래서 정책 이야기를 꺼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유가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가가 올라왔고 그에 따른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이란 전쟁이 안 끝나요. 근데 지금 오시기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랬어요. 석유 가격 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라는 또 준비된 게 있다라고 얘기까지 해주면서 기대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전면전이나 아니면 타 국가가 참석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길에 복귀를 하셔가지고 한 얘기가 있었어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네, 유가 불안의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대해서 가속이 들어가야 된다. 원래 현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리백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강하게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태양광 발전 단가와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낮게 봤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태양광은 반중국 수혜 쪽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 너무나 급한 수요가 지금 딱 깔려 있잖아요. 왜? 첫 번째 전쟁 때문에 불안정스럽다는 점,
두 번째, 지금 현재 미국 내에 있는 빅테크 AI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자체적으로 전력 개발 발전에 나서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태양광, 풍력, 원전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으며 비용이 가장 저렴한가?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태양광이다 말씀드리면서 전일장 태양광도 넥스트레이드장에서 좋은 흐름 보이다가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들어가 보실 법합니다. 아직 오늘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재 쪽들, 패널 관련주들 이 종목들 위주로 봤었다면 오늘은 종합에너지 기업. 종합에너지. 그렇죠. 종합에너지 발전 기업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이쪽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계열사들이 삼성이랑 SK예요. 네. 우리가 삼성 SDI 봤으니까 그럼 SK 쪽 한번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SK 이터닉스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르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단 외에 다른 종목을 좀 골라오셨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자, SK 이터닉스 신재생 에너지 및 ESS 시장 선정과 관련된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ES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고 각 결이 좀 다른 모습이 있는데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ESS 관련주를 뽑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삼성 SDI가 일단 1등입니다. 왜? 북미향이니까. 네. 다만 이 SK 이터닉스라는 기업은 삼성 SDI 대비해서 일부 ESS 사업만 영위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발전소 그리고 육상 및 해상 풍력, 태양광까지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합 에너지 발전 기업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부 정책 및 글로벌 정책 수혜. 네, 지금 참 재밌는 점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런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방향성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빅테크 전력 서약,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고속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외부적으로 지금 샤라웃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우리도 태양광 네, 이런 얘기 한번 나와주면은 더 불을 뿜어줄 가능성 높습니다. 페브로스카이트와 관련된 뉴스들까지 이미 시장 내에서 기대감은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 위치에 있는 태양광 관련주들은 무조건 담아봐야 된다. 약간 느낌이 어떻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2만 원, 3만 원대부터 계속 끌고 왔었거든요. 네. 딱 이 말 때쯤이요. 근데 태양광이 저한테는 좀 그때와 같은 그런 오. 느낌이 듭니다. 태양광이 그만큼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지금 그만큼 급해요. 발전 단가와 관련된 뉴스와 그리고 전력에 대해서 필요량. 요새 최근에 여러분들 AI 쓰시는 분들 보면 좀 느리고 그런 일이 잦지 않나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들어요. 이용량도 그러면 그만큼 저는 이렇게 생각해. 그만큼 이용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지금 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졌구나. 그럼 그러니까 계속 더 짓는 거고 더 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 네, 무조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전략까지 한 번에 한번 짜볼까요? 최근에 이제 이거래일의 하락이죠. 주봉입니다. 이거래일의 하락분이 나온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강하게 거래량 붙이고 돌파가 나온 지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강한 장대 양봉을 뽑았을 때 이 자리들이요. 돌파한 이후에 눌린 구간과 이번 주 지지 구간이 그래서 이 목선을 이탈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일 기준으로 반등 나왔을 때 이 목선을 강하게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시 재상승 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2주간의 이 주봉은 거래량이 올라온 상승분대에 비해서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음봉, 두 개의 음봉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 무조건 높아갈 수 있는 자리니까요. 기술적으로는 무조건 이 음봉 자리까지 그리고 최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신고가 넘어가는 목표가 좀 높게 잡겠습니다. 3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계속 담고 있는데요. 이제 슬금슬금 시세가 한번 부출되지 않을까? 나라님도 밀어주고 있는 섹터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SK 이터닉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SDI 저희가 2월 초반에 담아서 지금까지도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만큼 SK 이터닉스도 기대감 가지고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안에서 에너지로 출발했다면 정부 정책에서 이것도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야,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정책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랑 참 잘 만든. 그러게요. 이렇게 두 개 놓고 보니까 더 두드러지네요.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대북까지. 그래서 아마 올해 내에서 대북 섹터 테마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돌 때가 올 거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쪽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피가 급격하게 떨어졌었잖아요. 네. 코스피가 이게 해외 월가에서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조정이 나왔는데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갔을까 추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당장 국내 시장 내에서 자금의 이동이 보였었던 쪽은 코스피 쪽이 아니라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비주들이 키 맞추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장비주들 키 맞추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외 시장이 하나 더 있어요. 코스피가 떨어지기 올라가기 시작하자 못 갔었던 섹터, 그리고 코스피가 떨어지자마자 ETF라든지 자금 유입이 들어왔었던 섹터, 그게 바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코스피가 1차적인 하락분을 만들었을 때 당시부터 꾸준하게 올라왔었고, 작년 기점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한 순간 10월 달부터 그때부터 비트코인은 꾸준하게 떨어졌습니다. 코인을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삼성전자와 비트코인 차트를 함께 교차 비교해 보시면은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코인이 올라가면은 지금 삼성전자나 코스피가 못 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 일부 자산에 대해서 집중도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자 2번, 3번 보시면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에도 은행처럼 이자 지급해야, 그러니까 강력하게 코인 시장을 밀어주는 모습.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원화코인 제도화 속도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양 국가 대통령들이 계속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테마성 재료를 이렇게 붙어있는 섹터들은 강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이럴 거면 코인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섹터는 그래도 아직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고요. 자, 오늘 바로 두 번째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결제 쪽을 가지고 나왔고요. 결제하면은 대표 두 종목이 있습니다. 다날 말고 오늘은 NHN KCP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관련주 안에서 결제, 그리고 둘 중에 NHN KCP를 선택해 오신 이유도 궁금한데요. NHN KCP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제가 가장 눈에 띄었었던 건 뭐냐면은 페이예요, 페이. 페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 중국계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동남아 관광객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 앞에 주변에만 봐도 편의점 딱 가잖아요. 뭐라고 중국어 다 써 있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우리 저희 옆에는 특히나 명동이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NHN KCP 그리고 결제사들, 피지사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알리페이입니다. 알리페이. 중국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쓰고 물어본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 알리페이 되나요? 알리페이 되나요? 네, NHN KCP가 바로 이 국내 피지 시장에서 애플, 알리페이 등 글로벌 빅테크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미 강화가 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기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빠르게 좀 반응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피지 시장이 결국에 뭡니까? 중간 결제 수수료 떼먹는 시장이고, 그럼 우리 여러분들께서 결제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감은 뭡니까? 금리 인하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바닥권 내에서 경기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기 때문에 NHN KCP와 같은 종목은 6월 달에 우리가 또 새로운 연준 위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선 구간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더 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어디까지 상방 열어줄지 바로 한번 가격 전략 짜러 가볼까요? 자, NHN KCP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스테이블 코인 정책향으로 강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었죠. 3거래일 동안. 자, 그 이후에 깔끔하게 조정 떨어질 때 어떻다? 항상 거래량이 없더라. 반등이 나온 시점이 5일 이동 평균선까지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부분까지 1차적으로 반등 노려보자. 그리고 이후 정책향으로 추가 돌파 노려보면 되니까요. 가격 전략 목표가는 2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직 ETF, 코스닥 ETF에서 덜 간 종목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무료 방송에서는 코스닥 ETF의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까지 폭넓게 준비해 놨으니까요.
잠시 후 유튜브에 조범수 매니저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장 시작 전에 참 많은 준비가 필요한 날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짜고 싶은 분들은 8시에 달려가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